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당분간 바람도 강하고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대기는 건조하지만 오늘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mm 안팎,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1cm 안팎,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눈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로 시작해 낮에는 15도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며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일교차 큰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다시 쌀쌀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에서 10여 년 만에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 건설 여부를 공론화에 붙이기로 하면서 과거의 갈등이 재현될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영덕 군수의 최근 발언까지 더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영덕군 주민들과 원전 반대단체 회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론화에 붙이기로 하면서 지역사회가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 즉각 취소하라!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영덕이 10여 년 전에도 원전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영덕은 지난 2012년 원전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주민 투표까지 가는 극심한 찬반 갈등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서 과거 예정지였던 영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여기에 최근 김광열 군수가 원전 찬성 주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한 발언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수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원전에 반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반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는데 원전 반대 주민들은 김 군수가 원전을 다시 유치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모하는 자리에 축사라는 이름으로 군수가 그 자리에 와서 발언을 한 것은 그 행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김 군수는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을 지켜보고 최대한 주민 갈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며 행사에 참석한 건 행사 성격과 관계없이 군민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내화수림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 고성군 일대 산림에서 연구한 결과 내화수림이 조성된 곳에 산불이 통과할 때 확산 속도가 약 40% 더 느리게 진행됐고 피해 면적도 20.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등 침엽수보다 굴참나무 등 화렵수가 내화수림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내화수림 적정 배치 기법과 화렵수 생존율 향상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외유성 논란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들이 비슬산으로 합동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건데 예산을 어떻게 썼을까요? 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이곳 비슬산 일대에서는 대구시 구군의회 합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9개 구군의원 73명과 직원 75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일정을 소화했을까요?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지역 발전 우수 사례를 살펴본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일정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전기차를 타고 비슬산에 오른 뒤 1시간 반가량 대견사를 둘러봤습니다. 데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걸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가 있으면은 또 한번 해보자. 점심은 인근 호텔 뷔페에서 먹었고 오후에는 1시간 동안 2026년 예산 심의 대비 특강을 들었습니다. 의정 활동을 잘한 의원 24명에게는 지방의정 봉사상이 주어졌습니다. 참가자 가운데 3분의 1이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일으켰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시장에서 제외되듯이 그런 거 빼고는 별도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냥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뚜렷한 기준 없이 의원들끼리 상을 나눠 가진 셈인데 이렇게 받은 상은 의원들의 실적으로 포장돼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총 4시간 반짜리 일정 예산 1,444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인 걸까요?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간 건 대관료와 식비입니다. 651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을 받은 의원들을 위해 상장과 감사패, 꽃다발을 준비하는 데 340만 원을 썼습니다. 교육비로 313만 원, 전기 버스비와 간식 등으로도 지출했습니다. 이 워크숍을 주관한 곳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입니다. 쓴 돈은 모두 세금입니다. 대구 9개 지자체는 올해 9천만 원을 부담금 명목으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냈습니다. 이 가운데 5,400만 원을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행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의회와 달리 의장협의회는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도 좀 그런 구조들을 악용해서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 부담금은 700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부터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라고 뽑아줬더니 의원 자신들이 쓸 예산은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북의 택시 기본요금이 어제 자정부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승객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이 악화된 데다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최근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중형 택시의 경우 기본 요금이 2km에 4,000원에서 1.7km에 4,500원으로 오르고 거리 시간 요금도 소폭 인상됐으나 심야 할증 2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안동 출신 이육사를 알리는 이육사 문화제가 일본 도쿄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이육사의 시를 낭송하고 이육사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육사 국제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 소년아, 내가 났다니 맑은 낚시에 깃들여 벚꽃처럼 자랐어요. 이육사의 시가 낭송되고 이육사를 주제로 한 흥미로운 연구, 한국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발표도 이어집니다. 2004년 1월 현대조선문화 편집 27 중에 1930년대 시선 2편에 리육사라는 이름으로 시 13편이 2006년 9월에는 1930년대 수필집에 리육사라는 이름으로 수필이 수록됩니다. 저항의 시대 티만 가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제인시킬 신청이가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고 정신을 차리니까 미국에 와 있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특정 훈련을 받아요. UDT 훈련을 받아가지고 복수를 하러 옵니다. 아버지에게. 나한테 어떻게 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냐. 이 경계를 이 문화 혹은 이야기라는 벽으로 뛰어넘었다는 점. 육사 선생의 종손녀인 이영규 소프라노, 육사 선생의 외동딸인 이옥비 여사도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육사를 완전히 알았다고는 안 하지만 어느 구석인가 쟤네들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학제를 함께 마련한 이육사 문학관, 국립경국대, 일본 도쿄대는 교류를 더 확대해 이육사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업으로 이걸 설정을 해놨는데요. 미리 한국 근대사에 대한 그 강의도 제가 하고 이육사 시나 그때 문인들의 이야기를 출발을 이 동양대학, 그다음에 중국의 복단대학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육사를 널리 알리고 이육사의 문학 정신을 세계의 독자와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육사 해외 문학제는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2년 전부터 경연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문학관 측은 해외 문학제에서 더 나아가 이육사 국제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TK 행정통합을 지금이 기회라며 신속 추진을 주문한 데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경북 북부권의 핵심 SOC 사업도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말로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가의 결단 없는 통합 논의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를 빛냈던 각 포지션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단연 빛났습니다.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삼성이 3개의 황금 장갑을 차지하며 10개 구단 가운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요. 서권 기자입니다. 2025 시즌 프로야구를 빛낸 별들이 모두 모인 골든글러브 시상식. 10개 부문 중 가장 적은 2명이 경쟁한 지명타자 부문. 수상자 최영호를 품은 삼성은 유일하게 모든 포지션에 후보자를 배출했습니다. 수상자 역시 가장 많은 3명이 나온 삼성. 일찌감치 수상이 예고됐던 일루수 부문 루인 디아즈부터 앞선 5년간 3차례나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구자욱까지 영광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섭니다. 저희가 파리에서부터 포스트 시즌까지 올려놔 주신 저희 박진만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특히 또 팬 여러분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외야수 부문 후보였던 김성윤은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116표를 받고도 롯데 레이에스의 15표 차로 수상을 놓쳐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FA로 친정에 돌아온 최영호의 수상은 팀의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께 다시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충분히 건강하게 내년부터 잘 준비해서 후배들 잘 도닥이고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홈런왕 외국인 타자부터 팀의 주장과 4번 타자의 귀환까지 만난 골든글러브 시상식. 2026 시즌 삼성을 향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130억 원을 투입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관제센터는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예측 기술, 무인 자율비행 드론 등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산단 내 각종 사고와 악취, 환경오염 민원 등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의 사물 공간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복제해 실시간 데이터로 연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및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리뉴어스 주식회사 1,000만 원, 영덕복지재단 이사장 김명용 씨 100만 원, 울진군 정영산 씨 100만 원, 영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은용 씨 50만 원, 울진군 황보 1, 2이장 장광명 씨 50만 원, 울진군 기성주유소 최동주 씨 50만 원, 울진군 다성건설 산업 주식회사 50만 원, 울진군 금매 1위 주민일동 30만 원, 영덕 북부수협조합장 김영복 씨 30만 원, 영덕군 영해면 강태수 씨 3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태경 엔지니어링 30만 원, 울진군 다천 1, 2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망양 1위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봉산 1위 부녀회 일동 30만 원, 울진군 박윤규 씨 30만 원, 울진군 기양 1, 2 노인회 20만 원, 영덕군 강구면 김기룡 씨 20만 원, 영덕군 영해면 LG전자 이재규 씨 20만 원, 울진군 친환경협회 정영산 씨 20만 원, 울진군 구산 1위 경로당 1동 20만 원, 포항시 남구 대도동 황보 무정 씨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강리 1위 경로회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도갑자 씨 10만 원, 울진군 대흥리 이창수 씨 10만 원, 영덕군 김순용 씨 10만 원, 영덕경찰서장 김영섭 씨 10만 원, 영덕군의회 의장 김성호 씨 10만 원, 영덕소방서장 박치민 씨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사진 1위 이장 황두진 씨 10만 원, 울진군 기막힌 솥밥 김용옥 씨 10만 원, 울진군 기성초등학교장 임경희 씨 10만 원, 울진군 김우연 씨 10만 원, 울진군 구산 1위 김천수 씨 10만 원, 울진군 망양 1위 이장 이응산 씨 10만 원, 울진군 다사랑 식당 김복숙 씨 10만 원, 울진군 이평 1위 주민일동 10만 원, 울진군 선목 참한우 이미경 씨 10만 원, 울진군 최상만 씨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농가 주부 모임 일동 10만 원, 울진군 구산 1위 이장 이화성 씨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300여 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1,100여 명이 응시해 공립 3.02대 1, 사립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차 시험은 공립의 경우 내년 1월 7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8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다목적 행정선 연호세 5호가 어제 오전 포항 영일만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용 고무보트 한 척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연호세 5호 승무원들은 관내 해역을 순찰하던 중 표류 중인 고무보트를 발견하고 즉시 탑승자 2명을 고속 단정으로 이동시키고 고장난 고무보트를 예인해 영일만 신항에 안전하게 입항시켰습니다. 여전히 대기는 건조하지만 오늘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mm 안팎,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1cm 안팎, 경북 북동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와 눈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로 시작해 낮에는 15도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영하권 보이며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구미는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15도, 구미는 1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도, 문경도 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2도, 문경은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6도로 시작해 낮에는 16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일교차 큰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해서 쌀쌀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